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군사적 압박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마약 밀수 차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시선은 베네수엘라가 가진 자원, 그 중에서도 콜탄으로 대표되는 히토류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 광물은 스마트폰 배터리부터 전투기와 유도무기까지 현대 기술의 핵심 영역에서 필수로 사용됩니다. 미국은 최근 강화된 미중 경쟁 속에서 히토류 확보가 국가적 과제로 떠오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중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장악해가는 가운데 북미와 가까운 베네수엘라의 광물 자원은 미국이 놓칠 수 없는 목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수준의 석유 매장량까지 더해지면서 베네수엘라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문제를 언급하면서도 베네수엘라 압박을 끌고 가는 것은 결국 자원을 둘러싼 경쟁과 국가적 이익이 움직이는 핵심 배경입니다. 베네수엘라 오리노코 지역은 미국이 주목하는 핵심 광물 공급지입니다. 이곳에 묻혀있는 콜탄은 1,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며 전자기기와 군사용 장비 제작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구리보다 전기 전도성이 훨씬 높고 내열성도 뛰어나 전투기, 유도미사일, 위성 장비 같은 분야에서 빠질 수 없는 소재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지역의 무력 충돌로 무기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콜탄의 전략적 가치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사업가들과 콜롬비아의 반정부 무장 조직이 결탁해 원주민들이 채굴한 콜탄을 확보하려 한다는 정보가 전해지며 미국의 긴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미 세계 히토류 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만큼 베네수엘라 콜탄까지 가져가게 될 경우 미국의 제조업과 국방산업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위기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콜탄 확보를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원유 매장량을 가진 나라입니다. 약 3,030억 배럴이 확인된 것으로 집계되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보다 많은 수준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가까운 지역에 이런 자원이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베네수엘라가 중요한 국가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을 두고 오랜 기간 갈등이 이어져 왔습니다. 차베스 시절부터 반미 노선이 강화되었고 마두로 정부에 들어서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복귀 이후에는 에너지 분야 제재가 크게 늘었고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에 추가 부담을 부과하는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 석유 개발에 참여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미국은 에너지 시장에서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베네수엘라 문제를 외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문제와 함께 베네수엘라를 거론하지만 그 이면에는 석유와 히토류라는 거대한 자원 경쟁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카리브 인근에 미군이 대규모로 이동하면서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약 15,000명의 해군 병력과 여러 군함이 배치돼 있으며 북아프리카에 머물던 최신의 항공모함 제럴드 포드함도 이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항모전단이 도착한 이후 베네수엘라 앞바다에는 미국 해군 전력의 상당 부분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던 시도가 부결되면서 군사 행동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인 지상 공격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베네수엘라 내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압도적인 전력을 모으고 있으나 실제 작전 실행 여부는 여러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마두로 대통령에게 사임과 망명을 요구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의 목표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미국은 마약 문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마두로 정권을 교체하려는 의도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마두로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와 긴밀히 협력해왔고 이는 미국이 베네수엘라 자원에 접근하는 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상황을 외교적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있으며 마두로 축출 이후 친미 성향의 정부가 들어설 경우 에너지와 히토류 확보에서 유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중동 국가들에서 행했던 것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베네수엘라의 군사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계산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지만 동시에
미국이 정권 교체 필요성을 더 강하게 느끼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풍부한 자원을 둘러싼 갈등은 이처럼 정권 문제와 맞물려 돌아가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상황을 면밀히 따지면서도 목표 달성을 위해 압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여러 정치적 부담에 직면해 있으며 그 가운데 베네수엘라 문제를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앱스타인 관련 이슈가 다시 주목받으면서 트럼프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고 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한 선택지로 트럼프가 전쟁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앱스타인 이슈로 마가 세력은 분열되었고 진실을 요구하는 그들은 트럼프에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내부의 갈등을 외부적 요인으로 해소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미국 정치에서는 외부 갈등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여론이 결집하는 흐름이 나타나며 앱스타인 이슈는 자연스럽게 뒤로 밀려납니다. 이러한 조치는 미국 정치사에서 자주 나타났던 패턴입니다. 이런 환경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강하게 압박하는 데에는 국내의 정치적 계산도 담겨 있다는 해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마약 문제, 자원 경쟁, 정권 교체 의도 등 여러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할 방안을 탐색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둘러싼 긴장은 이처럼 국제 정세와 미국 내부 상황이 얽힌 결과로 이어지고 있으며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